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제 첫 석사는 교육 심리예요. 그래서 실은 오늘 배우는 거에 어떤 아동 발달 부분은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교육 심리를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 제 안에 마음 안에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지만 그냥 사람들이 내가 힘든 마음을 이렇게 위로받듯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저는 이 근처 가까이 있는 로욜라 대학교에서 임상 심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임상 심리사 타이틀을 갖고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일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의 이슈가 불안과 우울을 만든다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임하고 관계치료라는 관계치료,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건 관계, 연결, 그게 제가 계속 가지고 가는 띠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치료사가 되면서 그걸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PhD는 결혼과 가족치료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상상담하면서 결혼과 가족치료고 또 이렇게 말하고 떠드는 걸 좋아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배운 걸 또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아이 낳고 97년 1월 1일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저희 교회 온 지는 한 27년, 8년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앤다운. 근데 저희 아이들이 다 이 교회에서 컸고 작은 애 딱 낳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있고 신앙생활도 날라리로 하고 있지만 저에겐 항상 그 뿌려진 씨 그리고 그거를 강요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다시 영적인 회복을, 그러니까 저도 한 10년의 어떤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저는 이거를 먼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치유되고 건강해져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너무 경험했어요. 옛날에 저는 진짜 거의 광신도처럼 교회에 올인해서 살았고 저의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그땐 제가 저의 상처와 결핍에 대한 어떤 도피처였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그래서 막 위로,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그저 위로 받고 하나님이 나의 평안을 주시고가 저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면, 제가 어떤 치유와 힐링과의 그것을 이렇게 긴 여정을 경험하면서 제가 정말 온전히 제 상처 때문에 내가 평안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파트너가 돼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그 여정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이 상처를 가장 건드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 딩동댕! 맞습니다. 남편. 작년에 저희 30주년을 했는데 30주년인가 32주년인가 헷갈린다. 정말 너무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믿고 간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 에베소서의 11장,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여기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계획, 이 아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 게 아니라 선물로 정말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엎어지고 좌충우돌 하면서도 우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그 작은 여정에 이렇게 조금 아이고 힘내세요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대단한 거를 뭐 2시간 동안 뭐 인생이 바뀌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내 삶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그다음에 내면 아이, 내 아이 했더니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제가 아이가 둘이라 이거 제목을 붙였는데 혼자 한데 와도 되나? 하셨대요. 너무 재밌죠? 또 다른 분은 이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저에게 요즘에 저의 삶의 핵심은 관계예요.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신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실은 나하고의 관계예요. 전 제 안에 제가 있다는 것조차를 35가지 아예 몰랐어요. 남만 존재했었는데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빨강색이죠. 이게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와, 우리를 엄청 성장하게 하는 우리의 배우자와 파트너. 뭐 혼자 계신 분이라면 예전의 파트너 아니면 앞으로 만날 새로운 파트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계는 가족. 그 중에 오늘은 자녀에게 포커스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이 모든 관계들이 우리 삶에서 잘 밸런스 있게 될 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중된 게 아니라 밸런스 잘 있게 성장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홀리스틱한 거. 저는 요즘에 나는 이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눌려진 거, 그게 이제 50 넘어가고 갱년기가 지나가면 내가 낯설던 나를 이렇게 꺼내면서 하나님이 날 꼭 이런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라 홀리스틱하게 다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좀 이렇게 실없이 좀 제가 너무 심각하게 살아온 것 같아. 그래서 좀 나사 빠진 듯 실없이 좀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연결이란 단어에 제가 빨강색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단절은 없어요. 단절은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과도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연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럼 뭐 같이 옆에 있으니까 연결된 건지, 저는 이 비디오를 몇십 번을 봤는데도 볼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볼까요? 잘 들리나? This is something that we started studying 30, 40 years ago. 지금은 못해요. 사람 상대로 실험을 That 못해서. infants could engage in social interaction. In the still face experiment, what the mother did was she sits down and she's playing with her baby who's about a year of age. And she gives a greeting to the baby gives a greeting back to her. This baby starts pointing at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and the mother's trying to engage her and play with her. They're working to coordinate their emotions and their intentions, what they want to do in the world. And that's really what the baby is used to. 이 연결. Then we 그게 연결이고 이거를 한번 또 to 보세요. not respond to the baby. The baby very quickly picks up on this, and then she uses all of her abilities to try and get the mother back. She smiles at the mother. She points because she's used to the mother looking where she points. The baby puts both hands up in front of her and says, "What's happening here?" She makes that screechy sound at the mother, like, "Come on, why aren't we doing this?" Even in this 2 minutes, when they don't get the normal reaction, they react with negative emotions, they turn away, they feel the stress of it, they actually may lose control of their posture because of the stress that they're experiencing. I'm here. And what are you doing? Oh, yes. Oh, what a big girl. It's a little like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The good is that normal stuff that goes on that we all do with our kids. The bad is when something bad happens, but the infant can overcome it. After all, when you stop the still face, the mother and the baby start to play again. The ugly is when you don't give the child any chance to get back to the good. There's no reparation, and they're stuck in that really ugly situation. 너무
정말 이분인데, 근데 우리 삶에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시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되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런데 영영 회복이 되지 않는, 예를 들면 엄마가 옆에는 있지만 디프레션, 우울증이 걸린다든가, 그러면 우울증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함몰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지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면 원치 않지만 아픈 경우, 뭐 어디에 뭐 계속 누워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게 그냥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 왜 그랬을까? 뭐 원망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it happened.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조금 오늘 줌 아웃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라는 그거, 그러면서 아, 이게 우리 아이에게 또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줌 아웃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마음이 불편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좀 줌 아웃해서 조금 머리로도 프로세스 하시면서 아, 내가 이랬구나, 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요 앞에 분들은 얘기하셨는데 이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 뒷분들 한번 좀 나눠주실래요? 제목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우리 여기 MFT 공부하신 선생님. 맞아. 예. 아, 내면의 아이는 다른 개체일 수 있고 내 아이는 오히려 내가 소유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고. 아, 전문가다운 어떤 통찰과 단어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또 다른 분들은 아무 개념 뭐 모르는 분들은 이거 딱 제목 보고 이거 뭐지? 두 아이? 애가 하나인데 와도 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느낌? 느끼셨어요. 느끼셨으면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35까지 내 안에 내 아이가 있는지 아예 몰랐거든. 아, 내 안에 아이가 있구나. 그래서 요 그림은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목사님? 아이고, 감사해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 2개 드리고, 우리 아이도 있지만 내 안에도 아이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됐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조금, 우리 아이도 내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디태치하고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실은 선물이고 축복인데 항상 축복이라고 느껴지기가 어렵죠.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이 30, 40대가 너무 힘들었어 갖고 이 젊은 엄마들, 젊은 부모님만 보면 꼭 제 마음이 아, 얼마나 힘들까. 이것도 저의 투사겠죠. 안 힘든 분들도 계신데 그게 항상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나 이걸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내 안의 상처와 우리 아이와 막 다 뒤범벅이 되고 엉켜져 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발달을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온 나의 성장 발달을,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고, 또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살이든 좋아요. 1살, 3살, 뭐 6살, 언제든. 그러면서 이 아이의 발달을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찰과 그냥 줌 아웃해서 보는 이 시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실은 그것만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살아온 길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근데 끼치고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끼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가족의 가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가계도를 좀 그려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저고요. 이 동그라미 2개 한 게, 이게 네모는 남자예요. 동그라미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성 남성이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들만 둘, 난 남자이니까 29, 27살인데 둘 다 여자친구가 있어요. 연애하는 건 점점점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거 관심 있어 오셨잖아요. 아,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우나. 근데 저는 오늘 이 2가지 같이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고3 때 돌아가셨고 아빠가 좀 이따 재혼을 하셨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관계, 지금은 새엄마와 단절이 됐고 그분이 이제 관계를 끊으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서 여동생, 남동생과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지금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을 같이 하려고 그러고 종이를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쉽게 만약 이거 필요하시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 그다음에 뭐 한 3대 정도 한번 그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은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어떤 관계를 두 사람이 이렇게 가졌는지. 초록색은 뭐 좋은 거, 빨강색은 단절이나 갈등.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오늘 다 끝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한번 지금 그려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 필요하신 분 손 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종이하고 이거 좀 나눠주셔요. 정말 저는 이 가계도라는 걸 이제 수업 중에 배우고 정말 저희 가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지만 이걸 해보면서의 경험이 어떠셨는지 한두 분 정도 나눠주실래요? 처음 해봤는데 아니면 예전에 했는데 오늘 하면서 또 다르게 느껴진 거? 혹시? 해본 경험이 어떠세요? 저랑 눈이 마주치셔서 정말로 형제. 해봤는데요, 저는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건지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아, 참 나이를 모르는구나. 어떤 부분은 아예 모르는데 게스트를 했어요. 제가 솔직히 몰라서 몰라서 게스한 부분 있고. 그만큼 잘 신경 안 쓰고 살았다는 얘기. 그래, 맞아요. 신경 안 쓰고. 실은 저도 숙제가 아니었으면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컨셔스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으면 됐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경험 있으신 분 어떠셔요? 저는 이거 가게를 보면서 만들면서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관계가 좀 소원한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잘 들리셨는지 가계도를 하면서 가깝지도 멀지도 않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데 되게 소원한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네, 좋아요. 통찰이 참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한 분 정도 더. 네, 우리 사모님. 저는 만약에 제 가족의 누군가가 이걸 똑같은 걸 그렸다면 저랑 같은 표시일까 다른 표시일까 그게 궁금해요. 맞아요. 제 가족이 그렸다면 이게 같은 표시일까 다른 표시일까. 맞아요. 그래서 한번 그 가족들과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 또 내가 느끼는 것, 티네이저 애들은 특히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액티비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랑은 꼭 같이, 여기 혼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배우자랑 꼭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친밀하다고 느끼는데 저쪽은 소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가계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나에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리플렉티브하고 나를 돌아보는, 뭐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너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 분들은 머리로 가셔서 그냥 내가 이랬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의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걸 보려는 거예요. 나의 원가족에서 어떨 땐 드러내놓고, 아니면 어떨 땐 암묵적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과 신념은 뭔지 한번 써보세요. 1번 해서 이제 딴 종이에다가, 아니면 뒷면에다 우리 가족에서 뭐가 중요했는지, 예를 들면 남아선호가 되게 큰 가치였는지, 저는 집에서는 아니지만 사회가 줬던 메시지도, 여자가 남자였으면 참 좋았을 걸,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남자였으면 뭐 한 인물 했을 텐데. 근데 여자라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뭐 신앙생활에 굉장히 강박적으로 우리 집안은 중요했든지, 아니면 경제적 안정감이 너무 중요했든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든지.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인 거에 신경 안 쓰고 뭐 교회만 가다 보니까 나는 더 경제적인 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다든가, somehow 나의 성장은 지금 나의 가치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되게 중요했던 가치관과 신념이 뭔지, 공부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지. 두 번째, 성장하면서 내가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아니면 뭐 동생이니까 참아야지 라든가, 여자가 어디 그런 옷을 입어, 아니면 그런 뭐 말뚝박기 같은 거 하면 안 돼 라든가, 여자가 조심해야지. 제가 남녀공학 대학교를 갔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이고 여자 대학교를 갔었으면 시집을 더 잘 갔을 텐데, 그런 얘기라든가, 우리 안에는 내가 알게 모르게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이야기를 내가 또 우리 애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없는지, 내가 들어서 갖고 싫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의식이 깨어있고 컨셔스해지면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안 할 수 있는데, 언컨셔스 하면 계속 반복하기가 쉽거든요. 혹시 여기 이거 한번 뭐 재미있는 이야기나 많이 들었던 얘기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우리 얘기는 안 한다든가, 아니면 나도 그러고 있네 라든가, 혹시 있으시면? 어머니께 많이 들었던 말, 야 이거거든요. 야. 뭔가 이렇게 계속 어려웠던 상황을 얘기하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저를 더 낫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래서 저도 반사적으로 아이한테 그렇게 말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걸 알아차리셨어. 자연스럽지는 않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까딱 안 하면 그렇게 안 나오고. 좋아요. 야. 미치겠네 라든가, 예를 들면 맨날 미치겠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 시절 나와 아버지의 관계. 이건 아버지가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라기보다 나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나에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른 형제들에겐 되게 쌀쌀맞았는데 나에게는 굉장히 사랑 많으셨는지. 나와의 관계, 이 관계는 항상 두 사람 사이의 between space예요.
그다음에 나의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엄마 아빠가 다를 수도 있어요. 크게 이제 이마것은 두 가지 양육 방식을 얘기하는 intrusive, 굉장히 침범적이야. 숨이 막히게 모든 걸 다 상관하시는 분이셨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방종 스타일이야. 나가든 들어오든 그냥 이렇게 크셨는지. 이게 양육 방식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또한 끼치고 그 다음에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이 나를 양육했는지. 재밌는 얘기가 저희 남편이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시는 과예요. 그래서 늘 smothered, 숨이 막힌다고 느꼈는데 시아버지가 남편이 아버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저 완전히 집중하는 과였거든요. 계속 따라다녀. 그러니까 아버지를 피해 도망갔는데 뭐 3년차 피했는데 뭐에 치였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엔 전혀 그런 말이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내가 남편을 숨 막히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저는 또 방종돼서 거의 이렇게 큰 부분이 있거든요. 엄마는 너무 바쁘고 아버지는 그냥 서재에 들어가 앉아 있고 난 맨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으니까 이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고 이 사람은 아버님이 반복되니까 숨고 도망가고. 그게 이제 커플에서 제가 만약 커플 다음에 하게 된다면 만드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컸고 우리 배우자는 어떻게 컸는지. 그다음에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내가 정말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던 거.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같이 보내주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거. 아니면 나의 좀 자유함을 인정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우리 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든 게 다 애비야. 애비 다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애비 이것도 더러워 뭐도 안 돼 뭐 뜨거운 물 코웨이 오다 왔더니 뜨거운 물 손 뒤어가지고 얘 흉터 생겨가고 학교 가서 이제 놀림 받는 것까지 스토리가 다 쓰여지셨더라고요. 코웨이 물 하나 오더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삶에 영향을 끼치고 반복하게 돼서 내가 정말 받고 싶었는데 그냥 좀 날 좀 내버려 두고 실수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을까 라든가 내가 정말 받고 싶었던 거 이것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막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이걸 막 해줘. 그러니까 저는 거의 조금 공부 면에서 저희 엄마한테 4학년까지 막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 맞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만 내 관심이셨다 보니까 그걸 똑같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반대로 하거나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었던 거 근데 못 받았던 거 그것이 우리 아이와의 관계에서 나는 혹시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 결핍을 얘는 그 결핍을 안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막 해주든지 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하자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알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었는데 막 너무 갖고 싶은 걸 못 가졌던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막 원하는 걸 다 사준다든가 somehow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아차린 거 내가 받지 못해서 혹시 나의 결핍이 우리 아이에게 지나치게 과하게 주는 게 혹시 있는지 나눌 만한 나눠도 괜찮은 분은 나눠주셔도 돼요. 네. 저는 저희 친정 엄마랑 같이 왔는데 이 자리에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 저를 키우실 때 되게
절제하게 그러니까는 뭐 제가 이렇게 다른 절제보다 좀 이렇게 두 가지를 원하면 한 가지만 하시다든지 아니면 제가 항상 예스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노가 먼저 나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한테는 뭐를 사준다고 하거나 얘가 뭐 두 가지를 다 요구할 때 저는 무조건 예스를 하거든요. 아, 무조건 예스야. 예, 저 웬만하면 그게 있으니까 노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거의 양육을 많이 도와주시니까 엄마랑 그거에 대한 마찰이 되게 많아요. 너는 왜 무조건 다 예스를 하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가서 참교육을 받고 오자. 참교육을 따님도 맞고 엄마도 맞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해.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아니야. 근데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나의 결핍이 드라이브가 된 양육은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주던 걸 아이들에게 계속 그냥 해주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내 결핍인가? 결핍이 드라이브가 된 게 참 많거든요, 우리 삶에.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받지 못해서, 아니면 너무 내가 또 힘들어서 결핍이 드라이브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아니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그 부분을 그래서 요거는 답이 하나가 아니고 계속 되면서 여러분들이 더 깨달아질 수 있고 저는 기도 중에 이런 것들 하나님께 왜냐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가 저는 운전할 때 이렇게 많은 이렇게 subconscious라고 그래요 unconscious는 아예 모르는 영역인데 conscious는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알고 있는 영역이에요. subconscious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하고 머물러 있고 한가해지면 떠오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온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모든 건 journey예요. 여행, 여정.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일까? 부모님의 이미지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무서우신 분인가? 벌 주는 분? 아니면 모든 걸 허용해 주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미지 아마도 계속 변하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럼 옛날에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였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고 어떤 분이신가? 너무 굵직한 질문을 단기간에 막 드렸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부모님의 이미지와 어떻게 다른가?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제 힘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투사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미지.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기도 하시잖아요. 꼭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역할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역할을 우리는 플레이해요. 나는 가족의 자랑이었나? 트로피? 아니면 천사? 아니면은 광대? 항상 집안의 식구를 웃겨. 아니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 50 좀 넘으셨는데 자기는 커플 테라피스트로 50년 됐대요. 경험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됐냐? 그러니까 3살부터 엄마 아빠를 중재해서 자기는 그때부터 커플 치료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귀염둥이, 엄마의 희생양, 아니면 정서적 배우자 경우 참 많아요. 아버지가 뭐 어벨레블 하지 않다는 거 엄마 위로해주고 걱정 들어주고 했던 정서적 배우자 되게 좀 위험한 역할이고 그다음에 화풀이 대상
아니면 잃어버린 아이, 잊혀진 아이. 형제가 많은데 나는 있는 둥 없는 둥이었는지. 대신 혼나주는 아이. 그다음에 가족을 돌보는 아이. 이런 분들은 거의 상담사가 되거나 목사님이 되거나 사모님이 되거나 막 거의 그래요. 누군가 계속 돌봐야 돼, 막. 돌보는 역할. 이 역할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했던 그 역할을 결혼하고 계속 하세요. 저는 큰아이로 엄마가 고3 때 돌아가시고 그냥 돌아가신 엄마로 거의 50 넘게까지 살았거든요. 공부를 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제가 그 역할인지를.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모든 시댁에 저는 이제 돌보는 아이고 남편도 다 모셔놓고 제가 다 해야 되는 다 모든 걸 돌보는 아이로 컸었던 게 근데 즐겁냐? 아니요. 너무 버거워서 맨날 증발하는 상상을 해요. 어느 날 밤에 내가 싹 증발을 해버려. 그래서 저 시골에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야. 막 이런 거를 많이 상상하고 계속 디프레스 했겠죠. 우울하고 너무 버거우니까. 근데 그 역할을 내가 캐리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시절의 역할이 뭐였는지를 이 부분 좀 탐색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나는 어떤 역할을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지? 계속 아이와 남편의 아니면 아이와 뭐 중재자를 하고 있나 혹시? 아니면 내가 다 맡아서 해야 되나? 오늘 참 많은 것들을 오늘 재미있게 그냥 세미나 들으러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생각하라고 그래갖고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두고두고 가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달 단계를 제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5단계를 아주 간략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 쌓아져 가는 발달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내가 키우면서의 발달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성장했나도 함께 같이 보는 거예요. 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됐지? 만약 이 내면 아이라는 거는 어린 아이는 힘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걔네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내 내면 아이는 내가 내면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힘이 있잖아 이제. 우리 부모님이 못 해준 걸 부모님에게 계속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젠 힘이 있어진 내가 내 내면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약과 먹고 싶었던 약과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약과도 사주고. 제가 아는 분은 그 양갱이가 그분의 굉장한 상처여갖고 이분은 무슨 강의하고 나갔을 때 항상 양갱이 갖고 자기 내면화에 대 그 양갱이를 먹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뭐를 요즘 그러니까 팬데믹부터 제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바디 마사지를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누군가 저는 이제 1단계 어떻게 보면 1단계 이제 상처가 있다는 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1단계에 필요한 것들이 그런 신체적 접촉이잖아요. 목욕하고 뭐 쭈쭈쭈도 해주고 어떤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왜냐면 여동생하고 13개월 차이였고 저희 이제 엄마는 풀타임 일하고 저희 이제 식모언니 초등학교를 졸업한 식모언니가 저를 키웠으니 뭐가 어떻게 컸겠어요. 그걸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못했던 걸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디 마사지를 받게 된 건 꼭 뭐 힐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상담을 팬데믹 때 갑자기 전화통이 불이 나게 상담 전화가 와갖고 하루에 8에서 9명을 만났어요. 10시간. 목이 이렇게 전 모니터를 세우는 게 있는지 몰랐어.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팬데믹 풀리자마자 이제 요가를 거의 그러니까 평생이 아니라 10몇 년 했는데 운동을 못하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바디 마사지를 받았는데 2주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귀하게 트릿당하고 내 이 바디, 그다음에 목욕하면서 나의 핫베스를 하면서 나를 돌보는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1단계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경험 있었다면 몸에게 이렇게 바디를 이렇게 마사지 한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자기를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발달을 아주 간단하게 나눌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들의 발달, 그 다음에 아이의 발달, 그걸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건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냐? 불신이냐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신뢰하는데 어떤 부분은 신뢰하지 못하는 다 이 스펙트럼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1단계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거예요. 애착. 뭐 애착 유형이 뭐냐, 회피형 애착이냐, 불안 애착이냐, 무슨 안정 애착이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웰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birth story 혹시 한번 써본 적 있으세요? 나의 탄생 이야기를 써본 적이 있으신 분 혹시 생각해 본 적? 거의 잘 없으시군요. 우리 아이의 이야기는 실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다 알게 된 거지 한 번도 생각해 보고 산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뭐 이거 재미있는 이야기. 제 이름이 오만이 될 뻔했어요. 오만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왕절개 했는데 제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5만 원이었대요 그때 68년도에. 너무 비싸가지고 얘 이름을 한 5만으로 진짜 다행히 5만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저는 저희 친정아버지도 뭐 첫째였고 저는 첫째 딸로 태어나서 굉장히 환영받고 이렇게 컸었는데 이제 태어나긴 환영을 받았지만 이제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거의 방치되고 바로 임신이 되고 이런 벌드 스토리가 이 신뢰와 불신 단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살부터 1살 반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fully 케어를 받았나? 아니면 연년생이 바로 있나? 그래서 전 누가 오면 항상 그 위에 형제하고 몇 살 차이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치? 어머니 애 키우면서 막 붙어 있으면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 차이예요? 오빠 몇 살? 2살 차이. 한 3살 정도면 그래도 좀 풀리 케어가 되는데 2살이면 많이 몇 개월? 24개월 아니면 24개월이 안 되셨어요? 24개월. 딱 24개월. 혼자 다 키우셨어요? 아니요, 시어머니랑 같이. 그래도 누가 있으면 하나씩 맡아서 좀 키우는데 만약 혼자면 너무 버겁고 이런 것들이 발달에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다 컸고 우리 지금 잘 살고 있고. 근데 이걸 이해해야 내가 이렇게 어딘가에 가시처럼 이렇게 삐쭉 나오든가 쏟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1년 반, 2살을 누가 돌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명하고만 그게 할머니여도 괜찮고 누구든 내가 세상에 온 게 내가 울면 누가 오고 신뢰할 만하구나 이 세상이. 한 명이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양육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그러면서 내가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희망을 얻게 되고 아이가 이제 뭐 중요한 일은 수유겠죠. 그때 양육자가 보여주는 게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되게 따뜻함, 존재감, availability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 여기 지금 아직 그 단계 17개월 따뜻하게 존재해 주는 거예요. 울 때 그렇다고 그래서 울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보다 조금 뭐라 그러나 결국 신뢰는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잖아요. 적당한 좌절이 필요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안 되면 너무도 사람을 확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길 가던 물건은 다 샀었어요. 한국에서. 그때 왜 그런지도 몰랐는데 모든 물건을 다 사.
완전히 뭐 빌려주고 잊어버린 게 뭐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어서요. 다 믿어.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없고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나는 그냥 그 사람을 확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한 깨어짐, 불신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는 그때 안 됐으면 어떻게 하냐? 계속 우리는 이 신뢰를 삶에서 쌓아가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래서 만약 저처럼 1단계 진짜 부모님과의 어떤 신뢰 아니면 애착에 fully 이런 어텐션과 이런 걸 받지 못하셨다 그래도 전혀 괜찮아요. 저 이렇게 멀쩡히 돼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거를 다 회복하면서 더 멋진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책. 전 진짜 권해요. 그 책이 저에게 제2의 성경처럼 내가 노라고 말해도 되는 거, 신뢰를 쌓아가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 컴패션, 사랑, 컴패션 측은함, 그다음에 이제 호흡, 마인드풀니스. 좀 이따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호흡이에요. 자녀 키우면서 제일 필요한 건 뚜껑이 열렸을 때, 뚜껑이 열리기 전에 알아차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뢰에 도움이 되는 마인드풀니스, 그 다음에 감정을 프로세스하는 작업이 참 필요해요. 그때 이제 상담사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어떻게 내 감정이 뭐지?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 메타 이모션이라고 그래요. 메타 감정이라고 해서 내 감정은 뭐지? 라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좀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를 한번 가만히 체크인 해볼까요? 커넥션 투 마이셀프예요. 지금 내 감정. 성가대가 벌써 끝나셨나? 갑자기 제 감정이 초조해졌어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를 자주 체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잠깐 멈추고 이분들을 환영해야 될 것 같아요. 퍼즈하고 네네. 조금 몸 좀 움직일까요? 일어나셔서 너무 열심히 집중해서 목사님 잠깐 퍼즈 해주세요. 좀 그래서 이 신뢰 불신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율성.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내 내면 아이의 발달도 이 아이의 발달과 되게 비슷하게 가요. 실은. 그래서 만약 너무 틀 안에 살았던 분들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될 때 하는 게 autonomous. 자율성이 생기면서 이제 내가 뭘 하게 되고 그 다음이 탐색하게 되고 막 여행 가게 되고 티네이저 노릇도 하고 그래서 갱년기에 막 다 폭발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부터 잘 키워서 이 내면 아이도 잘 키워줘야 돼. 안 그러면 갑자기 뚜껑 열린 차를 막 산다든가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좋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생각하지 않았던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땠지? 라는 것이 마음을 조금 울적하게도 하고 좀 힘들게도 하고 실은 이게 수업으로 몇 번을 나눠서 프로세스 할 걸 오늘 막 엄청 많이 다 여러분들에게 던진 거라 너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머리로 조금 더 생각하고 너무 감정이 내려가지 않을 만큼 프로세스에 가시면 좋겠어요. 너무 한꺼번에 막 와서 막 오버웰밍 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한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한 사람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미션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 할 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여쭤보셔서 저는 생명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미션이 먼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서 그거의 미션에 맞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플랜이. 그래서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왜 난 이러지? 라는 그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 단계가 참 힘들어요. 미운 3살, 한국말로 미운 3살, 미국 여기 2살인가. Everything 다 나, 싫어, 안 해요. 이때 셀프가 생기는 거예요. 자아가. 아기 때는 내가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느끼는 게 내가 느끼는 거고 엄마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건 줄 아는데 한 2살 정도 넘어가고 3살 되면 내가 할 거야. 싫어, 안 해. 처음으로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이런 걸 좀 알고 키웠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해요. 그것도 모르고 너무 실갱이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근데 그때 뭘 못하게 하면 수치심은 여러 감정들 중에 제일 깊은 감정이에요. 실은. 그리고 이 수치심은 누군가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예를 들면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혼자 연습하다 넘어지면 수치심을 느끼나요? 수치심 안 느껴요. 근데 만약 다 모든 관중들이 보고 있는데 피겨 스케이팅을 하다 딱 넘어졌어. 아니면 가다 버스 정류장에서 확 넘어졌어 내가. 그럴 때 우리는 수치심을 느껴요. 똑같은 일인데 참 신기하죠. 누가 있고 없냐에 따라서 내가 수치심을 느끼냐 안 느끼냐예요. 수치심과 죄책감은 세 번째 단계는 죄책감인데요. 그러니까 살짝 달라요. 수치심은 I am wrong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죄책감은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I've done something wrong. 그러면 뭐가 더 큰 상처인가요? 그쵸? I am wrong이야.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이 나는 나 왜 이렇게 생겨 먹었지라는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난 왜 이렇게 생겨 먹었지? 그러니까 제 존재를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존재감이 내가 그냥 싫어. 내가 그냥 나의 나됨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 많이 씨름하고 하나님께 많이 이제 치유받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우리 모두에겐 수치심이 있어요. 그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이라는 거 누가 볼 때 함부로 안 건너고 규율을 지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분명히 건강한 수치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이상이 되면 그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수치심을 풀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막 애들이 다 키워봤지만 뭐 내가 하겠다 그러고 옷 다 막 옷 엉망이고 막 다 흘리고 난리치고 난 빨리 먹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미치죠. 저는 우리 애들이 둘 다 19개월 차이예요. 임신 돌 때 딱 임신이 된 걸 알고 울었어. 너무 힘들어갖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참 미안한 게 애들을 이렇게 즐기면서 잘 키우질 못하고 애들이 늘 너무 귀찮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게 저에게 큰 죄책감으로 오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이들이 귀찮아가지고 언제 크나 그 모먼트를 참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엄마가 했던 걸 제가 계속 반복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이한테 이렇게 엄마가 이랬었다는 거 그리고 참 미안하다는 사과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2단계 그 자율성.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발달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서 만약 이 시기에 내가 충분히 나로서 할 수 없게 누군가 늘 해줘야 되고 이러면 의존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이러면 셀프가 디벨롭가 안 되는 거예요. 셀프가 디벨롭가 되는 게 이 미운 3살 그 다음에 또 언제죠? 사춘기. 사춘기 때 뭐 폭발하잖아요. 셀프 나 뭐 다 나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죠? 갱년기. 갱년기의 폭발도 장난 아니에요. 저 2017년에 엄청나서 오죽하면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매일 18마일씩 걸었거든요. 그냥 그 폭발되는 에너지를 그냥 계속 걸으면서 막 그래서 제 특기와 취미가 걷기가 됐는데 누가 특기도 취미라 그러니까 특기도 걷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8마일씩 첫날에 23마일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와 특기 born to work래요 저한테. 그런데 그 폭발되는 에너지가 그때 난 누구지? 나는 엄마로서 아니면 아빠로 살았는데 지금 나는 누구지? 그런 셀프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타임라인이 있어요. 인생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보세요. 그럼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런 걸 같이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혼자 이제 내가 해도 되는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때 되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아이들은 안전함을 모르잖아요. 혼자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줘야 될 건 안전한 바운더리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아이가 그냥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넉넉히 갖고 그래서 아이가 아니야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해줘야 돼 하면 아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고. 그래서 좀 귀찮지만 시간 좀 넉넉하게 해서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거는 꼭 요 나이만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듯이 쭉 나이가 커가면서도 계속 이거는 얼마든 발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되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고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아이가 좀 잘 되게 해주려고 칭찬보다는 먼저 지적하잖아. 아 그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되게 좋은 의도인데 이 아이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로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잘한 거를 일단 해주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꾸 B만 눈에 들어오잖아. A 많은데도 왜 B만 눈에 들어와 자꾸.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컨셔스 의식이 깨어있는 깨어있으라. 성경이 계속 깨어있으라는 게 우리가요. 깨어있으면 내가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막 화가 나고 막 폭발하고 남편하고 막 싸우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전화를 받죠? 여보세요? 전화를 받죠. 그거는 내가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뚜껑이 열려 있을 땐 그게 안 돼요. 포유류 파충류에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의식이 깨어 있으면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의도한 게 아닌데 자꾸 부정적인 걸 준다면 먼저 칭찬을 해주고 잘한 거 해주고 근데 엄마는 요거 또 서제스트 아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쉐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린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래서 아이들과 리페어를 이제 막 티네이저 대학교 가서 많이 했어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 이제 27, 29 되는 이 시기에 이제 정말 한 몇 년 전까지 이제 리페어가 계속 많이 된 거예요. 얼마든 리페어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그냥 좀 듣고 하는 거 물어보고 지적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근데 물론 쉽지 않으니까 안 하겠죠. 쉬웠으면 다 했을 텐데
그래서 깨어 있자는 거예요. 깨어 있자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도성이에요. 애들이 하여튼 4살부터 6살 되면 그 전부터도 그러지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고 엄청 치잖아요. 맨날 깨트리고 뭐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거 잘못한 거 good, bad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이 많이 뭐 깨트리고 실수하고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많이 생기는 그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태어나서는 한 사람과의 관계였다면 두 번째는 부모, 세 번째는 이제 가족과의 어떤 관계가 생기게 돼요. 그때는. 그래서 또래들끼리도 놀게 되고 그렇지만 그 나이는 이 나이는 같이는 있는데 각자 놀죠. 각자 같이 노는 건 아직 안 되는 그 다음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도성,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번 내면을 이렇게 내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좀 얼마만큼 허용했었는지. 내가 그게 안 됐었다면 지금의 나도 나한테 하고 싶은 걸 허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작은 것부터 한번 허용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주도성은 이니시에이트에서 뭔가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혼자 뭘 해본다든가 어딜 가본다든가. 그래서 우리 아이도 뭔가 세상을 익스플로어, 진짜 이 나이에 중요한 게 놀이예요. 놀이, 플레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 한국이 정말 안타까운 게 이 플레이를 잊어버렸다. 근데 실은 우리도 플레이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논다는 게 특히 이 나이엔 중요하고 지금도 우리 나이에도 잘 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플 치료를 지금 이제 커플 테라피에 거의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치료를 공부를 하고 성치료를 이제 뭐 1년 반 150시간을 좀 팬데믹 시작부터 성치료 해갖고 매주 성치료 1년 반을 그냥 거의 성치료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에겐 이것도 막 골 오리엔티드야. 목적을 향해 가. 그런데 실은 플레이거든요.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린 놀 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놀이를 좀 이렇게 어댑트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른이래도 재미있는 거, 잘 노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혹시 있으세요? 어떤 거 있으세요? 뭐 할 때 즐겁고 재미있는지. 있으신, 뭐 다 있겠죠, 나름. 뭐 할 때 가족들이 하는 놀이가 있으세요, 혹시? 가족. 네, 아니 가족 아이 데리고 이렇게 나가서 산책도 하고 좋아요. 하고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같이 만들면 뭐가 같이 만드는 거. 그것도 너무 좋네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 레고를 좋아했거든요. 아이한테 레고를 주면 이제 보통은 처음에 매뉴얼대로 만들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되게 간단한 막대기 2개 갖다 놓고서 이거 자동차야. 그러면 이게 사실 자동차 모양이 아닌데 자기는 자기한테는 이게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혼자 스스로 막 하려고 하는 거. 몇 살이에요? 딱 요 이제 그 나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도성. 그때 야 그게 무슨 자동차냐? 자동차면 바퀴가 있어야지. 이런 거 우리는 이제 하지 않죠. 여긴 막 다 배우신 분들이니까. 우리 아까 유식해지는 느낌이라고 막 그러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구나. 호기심 보여주고 와. 많이 경탄을 해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와, 너 참 재밌겠다. 그냥 뭐든 피겨아웃 해갈 거예요. 걔네가 뭐가 맞고 안 맞고는 스스로.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주입해 주지 않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놀이에 대해서 진짜 많이 해주고 싶고요.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주도하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했더니 갑자기 우리의 생각이 나네. 제가 냄비에 이제 뭐 막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인가 작은 애인지 하여튼 큰애가 어록이 좀 많은데 한 2학년인가 3학년이 된데 나한테 What did you learn from the burning? 그걸 뭘 배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항상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실수를 하고 나면 뭘 넌 배웠니? 저한테 그 태웠더니 뭘 배웠냐. 아, 애들 무서워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모르는 거 우리 잘 못하는 건 실수하고, 물론 저도 지금도 실수하고, 그런데 실수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지, 그게 죄책감으로 가지 않도록, 수치심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참 좋고요. 초이스란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해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큰 바운더리는 쳐줘야 되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목욕을 하는데 저녁을 먹기 전에 할래? 아니면 저녁을 먹고 나서 할까? 이런 식으로. 목욕을 할래 안 할래가 아니라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초이스를 주고 아이가 내가 선택한 그 주도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자율성, 어토너머스를 느끼게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참 중요한 시기죠. 6학년 6살부터 11살에 이제 공부하고 이런 시기들이고 그때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굉장히 유능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마다 타고난 지능이나 능력이 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심리를 제가 먼저 석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아이를 공부해야 되는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아이가 큰아이 둘째 아이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어떤 페어런팅 보고 막 죽어라 어플라인 했는데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작은 아이는 너무도 섬세한 아이인데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옥박지르면 얘가 말을 잘 듣더라고. 그래서 막 큰 애는 더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를 참 잘 몰랐구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 애들한테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를 공부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어떤 아이인가. 이 아이는 뭘 좋아하고 얘는 뭐가 부족한 부분은 뭐고 뭐가 잘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점을 찾아주는 거. 너무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가 문제지?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거. 작은 성공. 우리 아이의 출발점은 어디인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체성 이건 우리 막 다 앉아서 합심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티네이저 딱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전 진짜 옷장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막 손 들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아니시라면 참 감사하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요동쳤던 것 같아요. 자꾸 이거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홀 세션이 돼도 되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 근데 요즘은 쿼터 라이프 크라이시스 들어보셨죠? 이 정체성을 티네이저 때 잘 찾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공부하고. 그래서 실은 대학교 1, 2학년 가서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 때 거의 더 사춘기를 많이 겪는 것 같아. 좀 더 늘어진 것 같아. 근데 오래 사니까 좀 늘어져도 별로 그건 안 하겠죠. 얘네 오래 사니까. 그래서 쿼터 라이프.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왔는데 이게 내가 공부한 거가 직장 다녀보니까 이거 아니네 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 자녀들 많아요. 그만둬요. 실컷 좋은 대학 가서 UVA 아이비리그 갔다 왔는데 직장 1, 2년 다녀보더니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정체성, 결국은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전 중2 때부터 이 질문을 했어요. 나는 왜 살나?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제 고2 때 혼자 교회를 걸어 나갔는데, 그래서 계속 이 정체성이 계속 혼란한 시기라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는 잘 이야기되어지지 않지만 실은 성 정체성에 대한, 제가 이제 성치료 공부하다 보니까 성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옛날에는 우리가 별로 경험하지 않았을 수 있는 세상이, 아마 혼란함이 있었던 분들은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이 드러내놓고 있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성 정체성 이야기로 아니면 혼란함을 여러분들이 그냥 좀 아시면 좋겠어요. 뭐 UMC도 이런 힘든 걸 겪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혼내거나 억압하는 것보다는 뭐 상담사를 만나서 이것을 찾도록 좀 도와준다든가 너무 죄악시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흔들리면서 아이들이 또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랄 통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때 안 하면 갱년기가 너무 폭발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춘기 적당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얘는 겪을 걸 겪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나는 더 열심히 지지, 페어런팅 어떤 그 서포트 그룹을 해서 거기에서 견뎌 나가는 게 우리의 몫이야.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모이기 힘쓰시고 속회나 이런 곳에서 더 나누시고 사춘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우리 또 이야기 나누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단어 너무 좀 무서운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안에는 모두 다 상처받은 아이가 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일단은 알아채 주는 거가 그것만 알았어도 오늘 여러분들은 다 A+로 돌아갑니다. 아, 내 안에도 상처받은 아이가 있구나. 35까지 내가 뭘 원하나를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았었어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만 질문하고 살았으니 이게 말이 돼요. 35에 내가 뭘 원하나를 처음 질문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우울했어요. 그리고 고만 살고 싶었던 시간이 오래 있었어요. 전 중학교부터 늘 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이 너무 고달파. 그 중학생이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팠는지 그 역할로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고 엄마에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 역할 공부를 못할까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뭐 강박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이들이 겪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 또 멀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힐링되고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보지 않고 아, 네가 힘들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긴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만 사랑받는다는 그런 마술적인 신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고 난 착해야 사랑받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찾은 역할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거는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어머 왜 이렇게 느끼지? 그리고 얘는 무시해버리는 그렇다면 점점점 내 내면은 죽어가는 거죠. 나와의 연결을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단절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게 난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은 우울함, 만나는 많은 분들이 우울, 불안이 거의 다 그거 자기와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충족 욕구, 해결되지 않은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왜 결핍 얘기했죠. 내 안에 결핍이 뭔지. 그 결핍을 찾아서 우린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나 칭찬만 해주면 나가 작두해서 나를 널뛰는 걸 밤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 그게 왜 하는지도 모르고 누군가 인정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미해결, 내 안에 정말 무시당하고 내가 원하지만 하지 못했던 나를 자꾸 찾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미션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죠. 처음에는 부모님께 인정받는 거에 우리의 모든 거를 이렇게 쓰면서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살았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얘가 내 말 잘 듣는 애, 내가 보기에 어디 가서 자랑하기 좋은 애로 키우고 싶으신지 얘가 진짜 얘답게 사는 거를 내가 정말 격려하고 내 맘에는 안 들지만 그런 아이로 살아갈지
아이를 공부하시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막 그러면 걔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물어봐야지 알지. 걔가 얘기해 줘야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역할에 충실하면 내가 나로 못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자아를 만들어요. 다른 누군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밖에 가선 막 이러고 너무 즐겁고 활발한데 집에 오면 너무 우울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밖으로 사람을 만나고 교회 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와 제가 그 저의 상처가 딱 결탁되면서 엄청 많은 교회 일을 하고 인정받으면서 내가 참 사랑받는 존재지라고 살았던 시간이 참 오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모습을 제가 잠깐 보면 이것도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잠깐 볼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실은 또 한 세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거 잠깐만 제가 좀 적어놨는데 보자. 첫 번째가 상호 의존성. 상호 의존적인 건 사람에게 중독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 배우자는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을 꼭 구하고 말겠어. 고치고 말겠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말겠어. 상호 의존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톡식 릴레이션십 관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생각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하는데 그건 둘이 만든 다이나믹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서로 동반 의존증이 되면서 살 수 있고, 두 번째가 공격적인 행동. 이건 뭐 너무 설명이 되죠. 가해자가 나에게 했던 그 행동을 내가 그대로 하면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글로리 그 드라마는 제가 못 봤지만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가 되는 우리 삶 안에서 그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자기 사랑해야죠. 근데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오로지 함몰되어 있는 거지. 주위 사람이 어떤지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상처와 내 안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신뢰 문제.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누구도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액팅 아웃은 보통 이제 액팅 아웃 한다고는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데 실은 액팅 인도 만만치 않게 무서워요. 액팅 인은 뭐냐면 우울감이나 그다음에 몸이 아픈 소매틱 심토미라고 하죠. 신체화 기능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갱년기 주변에서 아프신 분들이 참 많고요. 그냥 조용하고 착하고 자기 표현 못하고 이런 분들은 액팅 인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게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거든요. 너무 이거 너무 무겁지 않게 우리 가볍게 조금 줌아웃해서 다시 머리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신화화된 신념이 뭐냐면 다 잘 될 거야.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변할 거야. 애가 좋은 대학을 가면 제 주변에 진짜 저희 아들 낳으면 남편이 변할 거야. 이렇게 되면 변할 거야. 뭐뭐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우리 안에는 그런 마술적 신념을 갖고 계속 살게도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밀감 장애. 이건 뭐 너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무질서한 행동. 내면 아이가 상처받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표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독적, 강박적인 사고들, 그 다음에 사고의 왜곡은 우리 안에 굉장히 왜곡된 생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념들. 그건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 팩트였는데 진짜 사실은 아닌. 그래서 실은 가정이 이렇게 배우자가 만났을 때 뭐가 부딪히냐면요. 서로 가정에서 자란 신념이 부딪히는 거예요. 맥센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잘못이 아니고 나도 잘못이 아니야. 우리 집안에선 그게 사실이었거든.
저희 시아버님이 굉장히 활동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리고 어머님은 완전히 집에 살림만 하시고 친구도 거의 없으시거든요. 저희 남편이 늘 저에게 얘기했던 게 당신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체크인을 하고 문자를 그렇게 보내니? 그건 남자들이 그러는 거지. 그래서 뭐 솔직히 여자들이 그러고 남자들은 잘 안 그래. 근데 가만히 막 알교하다가 딱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우리 남편이 본 세상에서 우리 아버님이 이사를 가시면 이 앞에 집부터 뒷집까지 떡 해갖고 달력했다가 미국 사람들인데 딱 돌리시고 이러셔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보기에 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본 여자는 집에서 매일 음식을 계속 해내. 근데 왜 이 사람은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많이 부딪혔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런 신념을, 아까 우리 가게도 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 믿는 거.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나갈 때 항상 다 인사하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들어왔다고 다 인사를 하는데, 저 이제 8년을 시부모님 같이 살았거든요. 이 집 식구는 조용히 나갔다 조용히 들어와야지 아무도 인사를 안 해. 너무 이상했어요. 나 나갑니다. 저 왔어요. 맨날. 그래서 아 진짜 이상하다. 근데 다른 친밀감이 또 좀 있고, 이런 다 다름을 우리가 결국은 이 다름이 부딪히는 거다. 그래서 이 내면 아이에 어떤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다름을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허함, 무관심, 우울, 뭐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면 아이 관련 책으로 저는 여기 자기 사랑 노트 되게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 이거 이제 영어 책은 홈커밍 브래드쇼의 이너 차일드 워크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찬양을 하고 저는 좀 마치고 싶었어요. 우리 안에 제가 너무 오늘 헤비한 거를 막 무슨 속성 컨덴스 해가지고 막 갖다가 집어넣어갖고,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우울하고 하셨다면 다시 조금 털어내시고요. 우리 목사님 제 기타 있으세요? 아까 부탁. 반주 해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처받고 완벽한 부모가 없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없고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거 너무 멀어갖고 그래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움이나 어떤 상처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 힐링과 치유를 이뤄 가실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배우시고, 여러분이 내일은 잘 못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 아이에게 따뜻하게 얘기하시고, 3일은 가잖아. 그럼 3일마다 작심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여정을 계속 우리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